안녕하세요. 고1 학생들, 오늘은 과학 재우쌤입니다.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작년에 실시됐던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에어매트에 의해 아래로 이제 뚝 하고 떨어지는데 뚱싱 하면서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줄이는 바로 이제 충격량 관련 문제죠. 그래서 I는 일정한데 T가 커지기 때문에 힘이 작아지는. 자, 시간을 증가시켜 사람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장치를 골라라. 자, 푹신푹신한 보호대, 뚱싱, 시간 길어지는 거고,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역시 시간 길어지고요. 유아 보호형 모서리 쿠션, 요게 이제 압축되면서 시간 길어지니까 전체 보기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2번. 다음은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나트륨은 일족 알칼리 금속이고 물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물은 성질 때문에 칼로도 잘리고 하는 그런 특징들. 자, 물이 든 삼각 플라스크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고 발생하는 기체를 모은다. 자, 수소를 모으는 거죠. 기체를 모은 시험관 입구에 뭔가를 대어 보는데, 자, 결론 보니까 물과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수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냥불을 대 본 거죠. 꺼져가는 불씨가 활활 타면 요거는 산소 확인하는 실험이고, 삼각 플라스크 용액에 뭔가를 두세 방울 떨어뜨렸는데 결과를 보니까 염기성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지시약을 떨어뜨린 거죠. 염기성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 자,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무무빨, 산중염, 염기성에서 붉은색이죠. 무무빨.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다. 세포 소기관 문제인데 핵, 리보솜, 소포체. 자, 핵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위라서 B가 되는 거고, 리보솜은 이보솜, 단백질 만드솜. 자, 단백질 만드는 덩어리. 자, 리보솜. 소포체. 소포 왔어요. 물질 운반시키는 통로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포체. 자, 기억 A는 소포체다. A 소포체 맞고요. B에는 DNA가 있다. 자, 핵에 DNA 있고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습니다.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리보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하는 거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우.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기권과 ABC. 자, 기권과의 상호작용. 표는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냈다. 이런 상호작용의 예시들은 모르는 것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ABC는 각각 지수생 중 하나다. 자, 혼합층은 이제 바다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혼합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가 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기권, 수권. 화산가스 분출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고, 식물의 증산작용,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그래서 물이 증발하는 건데, 지금 화살표가 여기 양방향이기 때문에 기수, 수기 상관없고, 지기, 기지 상관없는 건데, 화살표가 한쪽 방향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다 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수지생이죠. 그래서 수지생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냈다 해서 전사 번역 파트고, DNA가 RNA로, 그래서 이게 지금 전사가 되는 거고, RNA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드니까 이게 번역이죠. 자, 기억에서 디귿은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중 하나. 그러면 이제 둘을 잘 보면 DNA에는 기억, 니은, 니은, 기억, 기억, 니은, 니은, 기억. 디귿이 지금 없는데 RNA한테만 디귿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라실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유라실일 텐데 옆에 G, G, G. 어떤 가닥을 주형으로 전사를 했느냐. C를 전사해서 G가 된 거니까 요게 지금 주형 가닥이죠. 요게. 그럼 CCC, GGG. 니은 짝꿍이 디귿. 앗, CGV. RNA는 T 대신 U죠. 그럼 요게 지금 U란 얘기는 A랑 짝꿍. 자, 니은이 지금 아데닌. 그럼 요게 자동으로 타이민. 자, 그래서 정체를 찾았습니다. 자, 가는 전사이다. 맞죠? 디귿은 유라실이니까 틀렸죠. 자, 나는 세포질에서 일어나죠. 전사는 핵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온도에 따른 물체 A의 전기 저항. 자, 온도가 쭉 낮아지다가 TC보다 낮으니까 저항이 지금 0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말하고 있고, 나는 A가 초전도 현상에서 자석 위에 떠 있는,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스너 효과죠.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 관련 신소재 문제가 되겠고, 자, 온도는 가의 TC보다 낮아야지 일어나죠. 틀렸고, 전기저항은 0이냐? 지금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임계온도 아래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맞죠? A와 자석 사이에서는 서로 미는 자기력, 자, 반자성이라고 해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죠. 잡아당기면 인력. 답은 4번. 배척하다. 이걸 생각하세요. 자, 7번.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기억니은에 대한 자료인데 단백질 아니면 핵산이랍니다. 기억, 유전 정보를 저장. 요거는 바로 핵산이 되겠죠. 전달까지 있기 때문에 DNA, RNA 지금 둘 다 설명이 됐다는 거 주의하시고, 니은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핵산이다. 핵산 맞고, 니은은 효소의 주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 기억니은은 모두 탄소화물이냐?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다른 원소가 같이 있는 두 종류 이상. 맞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 가는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 자,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과 A의 모습을 나는 지구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자, 등속 운동이지만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인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만 알짜임이 0이고 등속 원운동은 힘을 받는다는 것. 자, 기억 A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질량이 있으면 당연히 중력 작용하고 물체가 둥둥 떠 있어도 중력 작용하는 겁니다. A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냐? 자유낙하니까 증가하죠.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B의 작용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수직이죠. 만약에 같았다면 빨라질 테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물질 교환과 관련된 문제고 세포막을 통해 확산이래요. 자, 문제부터 잘 확인해 두시고, 확산이니까 고에서 저로 가는 겁니다. 삼투라면 저농도에서 고농도고, 자, 막단백질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촉진 확산이고, 물에 잘 녹는 애들이나 분자 크기가 큰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 확산, 물에 안 녹는 애들, 지용성, 입자 크기 작은 애들이죠. 기억의 농도는 외부가, 자, 여기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죠.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로는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 애입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방향으로, 기억 같은 물질처럼 이동해야 돼요. 세포막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크기 큰 놈들은 단백질. 자, 이런 것도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식물의 경우 세포벽은 선택적 투과성이 없고 전투과성. 그냥 통과시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10번. 그림은 세 가지 화합물 두 종류 이상,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설탕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성분원소가 세 가지냐? 아니오가 지금 디귿 하나인데 NaCl이 두 가지로 돼 있죠. 자, 그럼 얘는 지우고, 수용액은 전기전수성 있느냐? 이온결합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이온결합은 금비, NaNO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설탕이 여기로 들어가고,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을 구성하는 모두 비금속. 왜냐면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맞죠? 디귿에서 이온결합, 맞죠? 금비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림은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을 하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카탈레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여기 활성화 에너지. 자, 기억은 물이다. 맞고,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 맞죠?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가 되는 속도를 증가시키니까 틀렸죠. 답은 3번. 자, 카탈레이스, 생물체 내에 있는 이런 효소,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도 부릅니다. 생체 촉매. 자, 12번. 그림은 임의의 원소 A, B, C의 방출 스펙트럼과, 지금 다 검은 바탕에 이렇게 흰색 선들, 밝은 선이 보이니까 이거 다 방출이죠. 그 다음에 밝은 선에 검은 선이 있으니까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을 방출할 수 있죠. 고온의 원소, 고온의 기체. 별 S의 대기에는 BC가 있냐 이랬는데 B는 지금 없죠. 이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C는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다 맞죠?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원소의 함량도 확인할 수 있어요. 스펙트럼 선의 굵기를 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은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 폭발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다. 2021년 화산 폭발했다. 화산재, 뜨거운 가스, 자, 화산가스 분출돼서 화산재로 뒤덮였다. 자, 화산활동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화산활동, 지진, 온천, 성층권에 기역이 대량으로 유입될 화산재가 유입되면 대기가 통과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죠. 우산효과. 그래서 빛을 차단하니까 지구 기온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니은이 퍼져나간 지역은 산성비로 화산가스의 주성분이 이산화황인데 이 이산화황이 물을 만나면 아황산이나 황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산성비 원인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14번.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 A, B, C와 자, A는 발산형 경계, 자, 여기는 수렴형 경계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존형 경계. A에는 폭이 좁고 긴 V자 모양의 골짜기, 발산형 경계인데 대륙 쪽이라서 열곡대가 발생하는데 지금 열곡대를 풀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B에는 산맥을 따라 자,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납니다. 히말라야 산맥 쪽이에요. 인도 위. C에서는 판이 소멸, 자, 소멸 생성되지 않죠. 보존형 경계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냈다. 자,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은 양 차지하고 조력과 지구 에너지는 적은 양이죠. 태양 에너지는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맞는 말이고,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 맞죠? 지구 시스템에서 제일 많은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죠.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이제 99.9% 이상, 지구 내부 에너지가 2등, 자, 조력이 꼴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16번. 16번 같은 게 고1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스타이로폼 공과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탄소화물의 탄소 골격을 만드는 건데, 탄소 원자를 스타이로폼 공으로 나타낸다. 동그라미. 이쑤시개를 꽂아서 연결할 수가 있대요. 공 하나랑 공 하나를 연결할 때 이쑤시개는 최대 3개까지. 왜냐면 탄소랑 탄소가 최대 결합이 3중 결합이라서 4중이 없으니까 4개의 이쑤시개 꽂혀 있어야 된다. 왜냐면 탄소가 14족이라서 4방향으로 결합하니까. 유의 규칙에 따라서 스타이로폼 공 3개로 이루어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그려보지 않으면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른 문제를 다 맞추고 요거 하나 틀리고 1등급을 가져가야 될까요? 자, 4종류래요. 그럼 다 단일 결합으로 일단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양 끝에 수소 있고 탄소 4방향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중 결합 하나 만들면 결합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선을 잘 보세요. 이중 결합이 2개가 돼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중 결합 하나. 3중 결합이 2개는 될 수 없죠. 가운데 6개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미 결합을 4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선 만들면 안 되고, 요렇게 4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16번 같은 경우는, 탄소 가지고 분자 구조를 많이 그려봤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자,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여섯, 넷, 일곱,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35개. 그래서 약간 노가다가 좀 심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17번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를 밀어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그래서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1 과정엔 없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놔버리면 용수철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 A를 밀겠죠. 그래서 용수철이 뿡싱 하면서 미는 힘과 그 다음에 미는 동안의 시간, 즉 용수철이 A한테 가한 충격량 I가 있을 텐데 그 I 때문에 A가 움직여서 운동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움직여서 쿠션에 부딪혀서 멈춘다 그랬으니까 운동량 변화가 있는 건데, 정지했기 때문에 쿠션한테서 받은 충격량은 결국 저 P랑 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3개가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수철이 미는 상황, A가 움직이는 상황, 쿠션하고 부딪혀서 멈추는 상황. 근데 결국은
요 충격량과 운동량,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다 똑같다는 거. 그게 이제 S가 되는 거예요. 자, 물리량의 크기가 S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쿠션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받은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죠. 맞고. 쿠션에 충돌하기 직전 A 운동량은 요 운동량이 되니까 맞고. 손을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로 받은 충격량, 요거 답이 5번. 자, 17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거를 잘 푸는 친구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엄지척을 해드릴게요. 자, 18번. 요거 18번도 좀 어렵습니다. 2에서 3주기 원소. A, B는 금속.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작다. 번호.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거의 끝까지 가야지 단서가 나와요. B, C는 껍질수가 같다. 같은 주기. C,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조기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정도로만 보더라도 C, D가 같은 주기여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2, 4, 5 중에 하나가 답이고 A, B는 금속. 이것도 성립이 되죠. B, C는 껍질수 같다. B, C 껍질수 같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5번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요 마지막 쪽에 있어요. BD2에서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대요. 금속들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주기 비활성처럼 가기 때문에 네온이 2주기 18쪽에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금속 B가 3주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둘 다 3주기에 있어서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BD2라고 했기 때문에 D가 1가의 음이온이면 B는 2가의 양이온. 근데 D가 만약에 2가의 음이온이면 얘는 4가의 양이온인데 4가 양이온들은 거의 외운 게 없죠. 그러니까 B가 지금 전자 2개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2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족에 B가 있는 애가 정답입니다. 2족에 A가 있죠. 그 다음에 D는 17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요거는 똑같아요.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2족이 B라는 걸 찾아내는 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어요. 18번 요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 단서였습니다. 자, 19번. 요거는 많이 그려봤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H죠. H. 2주기 15조. 요거 B065. 그래서 요거 N이죠. 바로 암모니아였는데. 자, Y의 양성자수 2개가 아니죠. 1개. 지금 공유결합해서 2개처럼, 전자가 2개로 보이는 거고, 얘는 수소니까 1개. XY3 분자 1개는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자, 맞죠? X2에서, X2는 N2를 말하는데, 이건 뭐 삼중결합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 BB니까 공유결합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자, A는 이렇게 자유낙하. 문제가 좀 길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지죠. 자, 수평면부터 0.8m 높이에 설치하고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으로 던진다. 쇠구슬 발사장치를 이용해서 A, B가 동시에 운동을 시작. 자, 동시에 운동 시작했으니까 떨어질 때도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에서는 A가 0.4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B도 0.4초. 그 다음에 높이를 변경했는데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라가 지금 더 높은 거죠. 다가 이 정도 높이면 라는 더 높은 곳. 역시 얘도 0.6초. 자, B의 수평 도달 거리는 당연히 더 멀어지겠죠. 더 오랜 시간 동안 등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자, 다에서 낙하하는 A, B 중력 방향은 같다. 항상 연직 하방이니까 맞고, 기역은 1.2보다 커야 되죠.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A의 속력은 다와 라에서 같다. 자,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A의 속력, 다보다는 라가 더 빨라지죠. 그래서 틀렸고, 답은 3번. 여기는 이제 중력과 속도가 없지만 물리 원과정에서는 떨어진 시간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18번, 17번, 그 다음에 앞에 있던 5번,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와도 관련된 파트들, 단원, 내가 어떤 단원들이 좀 잘 기억에 남아있고, 어차피 범위는 1단원, 2단원이니까 여기 부분 중에서 조금 까먹은 부분들은 다시 좀 복습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고1들 안녕.